화장대 앞에서 바세린 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코에 바르다가 이거 머리에도 바르면 보습되는 거 아닌가? 하고 슬쩍 비벼보는 거예요. 근데 바르고 나면 어때요?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며칠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아, 이거 망했다 하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맞아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양을 조절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이라도 떡질 걱정 없이 바세린은 모발 끝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바세린으로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 90%는 절대 모르는 바세린 헤어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헤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바세린 머리에 바르면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니까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로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바세린의 정체부터 알아야 돼요. 바세린의 주 성분은 뭘까요? 바로 페트롤란튬이라는 광물성 오일입니다. 이게 피부나 모발 겉면에 강력한 코팅막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분을 날아가는 수분을 막아주는데 진짜 큰 선제적인 재주가 있는 게 이 바세린이 하는 역할이에요. 네, 문제는 분자 구조가 워낙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모발 속으로 쓱 흡수되는 게 아니라 모발 겉면에 묵직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모발 타입별로 결과가 좀 나뉩니다. 손상이 굉장히 많아서 부시시하거나 굵고 뻣뻣한 그런 모발들, 극손상모처럼 엄청 손상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잠깐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바세린의 이 무거운 무게감이 모발을 눌러주면서 차분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발이 얇거나 숱이 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볼륨이 생명이잖아요. 그쵸? 볼륨이 생명인 분들이 무거운 제품을 쓰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모발에 영양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겉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실링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기름 코팅을 얹은 느낌? 그래서 모발끼리 좀 쩍쩍 달라붙고 방금 머리 감았는데 오늘 감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되게 떡집니다. 되게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모발 얇은 사람들은 쓰면 안 되냐? 근데 또 그러기에는 바세린의 보습력이 좀 아깝죠? 얇은 모발도 실패 없이 떡지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쌀알 반톨만한 양을 발라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콩알만큼 정도의 이제 양을 쓰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모발이 얇고 숱이 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많아요. 저도 아까 써봤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떡집니다. 그래서 쌀알 반톨 정도 아주 소량 사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손바닥 열로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젤리 같은 제형이 기름처럼 되게 묽어지게 손바닥 열로 녹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잔여감만 살짝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녹여서 아주 적은 양을 비벼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되게 얇게 펴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르는 위치는 중간 아니고요. 모발 끝 3cm에서 5cm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발라주셔야 돼요. 끝에 손상모 위주로만요. 가장 건조하고 갈라진 부분, 그 부분만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세린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쌀알 반톨만한 크기 이렇게 하고요.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비벼볼게요. 진짜 적죠? 요 정도. 유튜브 보니까 오일이나 이런 거랑 섞어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아주 소량 이렇게 오일 짰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바닥에 녹여줍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모발에 너무 많이 발랐다 싶으면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녹이니까 거의 이렇게 젤리는 없어지고 반들반들 보이시죠? 그리고 끝에 부분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끝에 부분만. 스타일링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건조한 부분만 발라주세요. 끝에만 발라줄게요. 왜냐면 이게 바르다 보면은 또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끝에 손상모만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봤어요.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 모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써보시지 마시고 모발 컨디션에 맞게 좀 조절하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양을 조절해서 쓰는 게 이 바세린 홈케어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얇은 모발을 가지고 있어요. 얇은데 모발 숱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무거운 제품을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제품을 모발에 바르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손상모다라고 하면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 채워준 후에 보습을 마무리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 점 또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손상모는 단백질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 바세린은 단백질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모발 케어나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이제 여기에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보호막을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조절 그리고 바르는 면적을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게 조절해 주신다면 이 바세린의 보습막을 이용해서 관리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막 떡진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양을 조절해 주시고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굉장히 보습력이 좋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성비 있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양과 그 다음에 위치 설정을 잘 해주셔서 머리 손질 제일 마지막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또 머리 감기 전에 손상모 부분에 듬뿍 발라서 샴푸를 하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비추하는 게 저희가 트리트먼트를 하잖아요. 근데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행위인데 먼저 이 바세린으로 겉에 실링을 시켜버리면 트리트먼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세린은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제일 마무리 때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얇고 정말 숱이 없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무거운 제품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내 모발에 맞게 그 모발이 얇은 사람들은 가벼운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냥 완제품을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습력도 좋은 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사용해 보셔서 사실 바세린은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발 손상이 난 정말 심해 이런 분들은 끝쪽에 한 번씩 떡지지 않을 정도의 양을 잘 해서 발라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바세린을 모발에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헤어 관리 방법이나 아니면 뭐 관리법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